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남성입니다. 제 이름은 이종민입니다. 5년 전에 아내를 폐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현우. 올해 32이에요. 현우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지수. 29살의 젊은 여자예요. 지수는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웃음이 많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었죠. 아버님,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다. 같이 가자. 헤헤, 저 아버님이랑 산책하는 거 좋아요. 지수는 늘 긍정적이고 밝았습니다. 현우도 지수를 무척 사랑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네가 복이 많아. 지수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보기 좋은 부부였습니다. 현우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했어요. 개발팀장으로 핵심 인력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밤 11시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임신 전까지 홍보대행사에서 일했어요.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뒀죠. 아버님, 저 이제 전업주부예요. 그래?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 네, 아기 나오면 열심히 키울 거예요. 지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임신 기간 내내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목소리 들려? 빨리 나와서 엄마 보고 싶어. 예정일은 올해 2월 20일이었어요.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저도, 현우도, 지수도. 2월 18일 새벽,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수가 진통 시작했어요. 그래? 병원 갔니?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알았어. 아버지도 갈게.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정말요? 네, 3.2kg 아주 건강해요. 현우가 울었어요. 아버지, 저 아빠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해요. 지수도 곧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손녀예요. 그래, 고생했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우리 딸 얼굴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이서아로 지었어요. 서쪽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래요. 예쁜 이름이죠? 좋은 이름이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현우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아버님, 오늘도 오셨어요? 응. 밥 먹었니? 아직이요. 서아 돌보느라 내가 해줄게. 너는 쉬어. 감사해요, 아버님. 첫 한 달은 괜찮았어요. 지수는 여전히 밝았고 아기도 잘 컸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지수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괜찮니? 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아기는? 자고 있어요. 네가 먹여야지. 네, 알아요. 대답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나야. 네, 아버지. 지수 상태 좀 이상한데? 괜찮니? 아, 네. 산후우울증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은 갔어? 네, 약 먹고 있어요. 그래? 심각한 거야? 아니요. 가벼운 거래요. 시간 지나면 나아진대요.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또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수야?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네. 괜찮아? 네. 아기 밥은? 아직이요. 지금 몇 시인데? 3시간 전에 먹었잖아. 아, 맞다.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기를 제대로 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지수야. 죄송해요. 제가, 지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저, 나쁜 엄마예요.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 진짜 나쁜 엄마예요. 아기가 무서워요. 뭐? 아기 보면 무서워요. 제가 잘못할까봐, 아기한테 나쁜 짓 할까봐.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수야, 지금 병원 가자. 네. 병원 정신과에 갔어요. 의사가 지수와 1시간 넘게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저 시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산후 우울증이 꽤 심각한 상태입니다. 얼마나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정도예요.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께서 24시간 지켜봐 주셔야 해요.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지수 상태가 심각해. 네? 의사가 위험한 상황 있다고 했어. 그럴 리 없어요. 지수는 괜찮아요. 현우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저도 어떡해요? 회사 일이 지금 너무 바쁜데. 너 아내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뭐? 아버지, 회사에서 그러는데 가족 중에 정신질환 있으면 승진 누락된대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핵심 보직에는 그런 사람 안 쓴대요. 보안 문제도 있고. 현우야, 지수가 정신질환자가 아니야. 산후 우울증이야.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 성공시키면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올라가요. 아버지, 조금만요. 프로젝트 끝나는 게 3개월 후예요. 그때까지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지수네 집에 갔어요.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저녁 8시까지 있었습니다. 지수를 지켜봐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지수야, 이거라도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힘내야 돼. 네. 하지만 몇 입 먹고는 멈췄어요. 더 먹어. 못 먹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쉬어. 지수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봤어요. 밤 8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응? 아니에요. 가세요. 뭔데? 아니에요. 그냥 이상했지만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 11시쯤 잠을 자려는데 불안했어요. 혹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한참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지수 괜찮니? 네, 잘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 좀 확인해봐. 왜요? 그냥 확인해봐. 네, 전화기 너머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비명. 지수야.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빨리 와요. 지수가 약을. 전화가 끊어졌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현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이 이수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벨슈구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지수는? 지금 응급처치 받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지수를 들것에 싣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에 같이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발견하셨어요? 10분 전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약교,
한 통 다 먹은 것 같아요. 많은 양이요.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지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현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 못 봐서. 아버지, 지수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요? 네, 응급처치 마쳤고 지금 안정 중입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가 시급합니다. 힘든 시기가 한 번 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요. 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어요. 2주 후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 보였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이제 괜찮지?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또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어. 내가 지켜야 해. 24시간.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가정용 CCTV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주문했습니다. CCTV 3대, 모니터 1대, 그리고 설치를 위한 도구들.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현우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CCTV야. 왜요? 지수 지켜봐야지. 혼자 두면 안 돼. 내가 없을 때도 봐야 해. 하지만 현우야, 지수 또 그러면 어떡해. 내가 설치할게. 그날부터 제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를 24시간 지키는 일, 죽음으로부터 지키는 일,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의 침실, 침대가 보이는 구석에 달았어요. 두 번째는 거실, 소파와 베란다 쪽이 다 보이는 곳에, 세 번째는 주방. 위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앞 복도. 화장실 안은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하니까. 하지만 문 앞은 봐야 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모니터를 켰어요. 4개의 화면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거실 소파, 텅 빈 주방, 그리고 화장실 앞 복도.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없을 때는, 밤에는 다음 날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위험한 물건들 좀 치워야겠어. 네? 무슨 물건이요? 칼, 가위, 날카로운 도구, 이런 거.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님, 저 이제 괜찮아요. 알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님이 절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지. 화내지 마. 아버지 마음 이해해줘. 네, 알겠어요.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을 전부 치웠어요. 날카로운 물건들, 날카로운 도구도 찾아서 가져갔습니다. 약도 확인했어요. 약, 진통제, 감기약,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을 전부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괜찮겠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끈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커튼 끈, 옷걸이, 전선, 가능한 것들을 다 치웠습니다. 지수가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지수야, 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픈 거야. 저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괜찮아,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이 없어. 하지만 지수는 계속 울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밤에는 어떻게 하지? 내가 없을 때 지수가 또 핸드폰으로 CCTV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앱을 설치하고 연결했습니다. 4개의 화면이 핸드폰에 떴어요. 이제 집에서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또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 핸드폰은 혹시 인터넷으로 위험한 정보 찾으면? 다음 날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한데. 네? 핸드폰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왜요?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뭘 확인하시게요? 혹시 이상한 거 검색하지 않았나? 지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님, 저 그렇게 못 믿으세요? 믿어. 하지만 우울증이 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제발 아버지 마음 좀 이해해줘. 한참을 침묵하던 지수가 말했어요. 사예요. 고마워. 근데 아버님, 응? 저 정말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알아, 아버지도 알아.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의사가 그랬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의 70%가 다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특히 첫 3개월이 가장 위험합니다. 매일 밤 지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검색 기록, 메시지, SNS. 다행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확인해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집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지수가 침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갔어요. 이 시간에 주방을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수가 서랍을 열고 뒤지고 있었어요. 위험한 것을 찾는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현운의 집으로 향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5분이 걸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지수야, 지수가 주방에 서 있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 시간에? 너 뭐 하고 있었어? 물 마시려고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물건은 없었죠. 제가 다 치웠으니까. 정말? 네. 근데 아버님 어떻게 아셨어요? CCTV 봤어. 아, 네.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저 정말 물 마시려고 한 거예요.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물을 마시려고 한 걸까? 아니면 그날 밤부터 더 자주 CCTV를 확인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밤에도 알람을 맞췄어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잘 있는지, 이상한 행동은 안 하는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수를 지켜야 했으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 화장실 갈게요. 그래. 지수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나오지 않았어요. 10분, 10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화장실 문 앞으로 갔어요. 지수야? 네? 괜찮아? 네, 금방 나갈게요. 뭐 하고 있어? 그냥요. 이상했어요. 문 열어봐. 왜요? 열어보라니까. 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병이 뚜껑을 닫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답답해서요. 답답해? 네,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죠? 아니야, 넌 아프기만 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해야 돼. 넌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네가 또 그럴까 봐 너무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뭐가? 제 자신이요. 제가 또 그럴까 봐. 지수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그날부터 화장실도 혼자 두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아?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을게. 네. 지수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지수 어때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다. CCTV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
아버지,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프로젝트가 다음 달 말에 끝나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지수는 언제쯤 나아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 혹시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여전히 침대에 있었어요. 다행이다. 다시 잤습니다. 새벽 4시. 또 알람 확인. 침대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잔 건지 못 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네 집에 갔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밤마다 깨서 확인하니 피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수를 지켜야 했으니까.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며느님 집에 자주 가시던데요? 네, 손주 보러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 며느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잘 안 보이길래. 아, 육아 때문에 바빠서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집에 CCTV 많이 달았던데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보안 때문에요. 아, 요즘 세상이 무섭긴 하죠. 하지만 아주머니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며칠 후였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요. 무슨 말? 우리 집에 CCTV 많이 달았다는 소문이. 누가 그래? 같은 아파트 사는 회사 동료가 들었대요. 그래? 아버지, 괜찮은 거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우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CCTV를 보고 있는데 지수가 일어났어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앉아만 있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지?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15분 후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수야. 거실에 지수가 앉아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또 왜? 전화 왜 안 받아? 핸드폰 소리 못 들었어요. 여기서 뭐 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래? 지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도 위험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야? 네. 아버님, 저 정말 괜찮아요. 알았어.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지수네 집에서 잤습니다. 소파에서요. 지수를 계속 지켜봐야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뭘? 이렇게 저를 감시하는 거요. 감시가 아니야. 지키는 거지. 같은 거예요. 지수야, 저 진짜 힘들어요. 숨이 막혀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항상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CCTV도 아버님도 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안 돼? 왜요? 넌 혼자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픈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죄송해요. 지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수를 더 힘들게 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또 시도할까봐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없어졌어요. 지수야, 밥 먹어. 네?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대답은 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재우기. 지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지수야, 서와 안아볼래? 아니요. 왜? 내 딸인데. 무서워요. 뭐가? 제가 아기한테 나쁜 짓 할까봐? 그런 일 없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아기를 피했어요. 같은 방에 있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정신과 진료를 갔어요. 의사가 지수와 상담한 후 저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약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약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아질까요? 노력해 봐야죠.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가요?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받는다는 느낌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환자분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응? 전 언제쯤 나아질까요? 곧 나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약도 바꿨으니까 좋아질 거야. 그럼 CCTV도 치워주실 거예요? 아버님, 지수야, 그건 역시 안 되는 거죠? 미안해. 네, 알았어요. 지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CC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계속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뒤척이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는구나. 2시간.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지수가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 돼.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에게. 여보세요? 현우야, 빨리 지수가 베란다에. 네? 전화를 끊고 CCTV를 계속 봤어요. 지수가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2분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베란다로 달려나왔어요. 지수를 뒤에서 꼭 안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낮져요? 안 돼. 들어가. 현우가 지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도하려고 했구나. 30분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수는? 재웠어요. 약 먹이고. 그래. 아버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알아?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수가 싫어해. 하지만 이대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약도 바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네 집에 갔어요. 지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젯밤 일 기억나? 왜 그랬어?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뭘? 이 고통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수야, 넌 나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언제요?
언제 나아져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매일 감시당하고 CCTV에 찍히고 핸드폰도 검사당하고. 지수야, 그건 전 죄수예요?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아니야, 넌 아픈 거야. 같은 말이잖아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지수야, 왜 절 살려요? 왜 죽지도 못하게 해요? 제발 놔주세요.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안 돼. 난 널 보낼 수 없어. 왜요? 넌 우리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야. 전 가족 망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현우 오빠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버님도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서아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그건 전 나쁜 엄마예요. 나쁜 며느리고, 나쁜 아내예요. 지수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서 두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분 아니야? 응, 5층 사시는 며느리 감금한다는 쉿 들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어요. 5층에서 내렸습니다. 뒤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수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아버님, 무슨 일이야? 아파트 주민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 지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5층 503호 며느리분 혹시 학대당하는 거 아닌가요? 클릭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최근 몇 달째 밖에 안 나오시던데요. 그리고 집에 CCTV가 방 안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분이 24시간 집에 계시면서 며느리 감시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혹시 학대나 감금 아닌가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분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CCTV 방 안까지 다는 게 정상인가요? 혹시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일일이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지켜보다가 확실하면 신고합시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저 때문이에요. 제가 밖에 안 나가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아버님이 이런 오해까지 받으시는 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신고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아파트 주민 카페 봤니? 네, 봤어요. 어떡하지? 글 삭제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캡처도 했을 거고. 그래. 아버지, 이러다 정말 경찰 올 수도 있어요. 알아? 어떡하죠? 모르겠다.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CCTV를 치우면 지수가 위험해져요. 계속 감시하면 사람들 오해는 깊어지고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봉 3호 이종민 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관리사무소입니다. 댁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민원인가요? 며느리분 학대 의심이라는. 학대 아닙니다. 제 며느리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제가 돌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주민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현우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현우야, 회사에서 뭐래? 팀장님이 저 부르시더라고요. 뭐래? 가정에 문제 있으면 말하라고. 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저녁에 지순의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종민 씨 맞으십니까? 네. 며느리분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학대 아닙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CCTV가 많이 달려있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까? 며느리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이요? 네.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렇군요. 며느리분 계십니까? 네. 방에 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지수방으로 갔습니다. 지수야, 경찰 왔어. 네. 나와봐. 지수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경찰이 지수를 봤어요. 며느리분 괜찮으십니까? 네. 혹시 학대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확실하세요? 네. 시아버님께서 감금하시거나 폭력 쓰시거나 한 적은요? 없어요. 아버님은 저를 돌봐주세요. 그럼 CCTV는요?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서 아버님이 걱정되셔서 다신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수가 주저앉았어요. 아버님,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경찰도 이해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수는 계속 울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지수는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사람들 오해는 깊어지고 현우 회사 생활도 문제 생기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 지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옳든 그르든. 다음 날도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있었어요. 다행이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약을 바꾼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무기력했고 아기를 피했습니다. 저는 매일 지수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봤어요. 그리고 밤에는 CCTV를 보며 지수를 감시했습니다. 새벽 2시, 4시 알람은 계속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어요. 침실 화면. 지수가 침대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거실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또 잠 못 자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마시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수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주방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지수가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뭘 찾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찾고 있다는 걸.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 돼.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 키를 집어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핸드폰으로 계속 CCTV를 보면서 운전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주변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5분. 평소 같으면 15분 걸리는 거리였지만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빨리 5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지수야, 주방에 지수가 서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다 없어요? 왜 다 없어요? 지수야, 제발 하나만 주세요. 제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넌 살아야 해. 싫어요. 전 죽고 싶어요. 안 돼. 지수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수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했어? 오늘만이 아니에요. 뭐? 매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때? 네, 그때요. 근데 현우 오빠가 막아서 지수야, 오늘은 꼭 할 거예요. 아버님이 방심하시면 섬뜩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왜요? 왜 저를 계속 붙잡아 두세요? 넌 우리 가족이니까. 전 짐이에요. 가족 망치는 짐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아버님도 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요. 새벽마다 CCTV 확인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현우 오빠도 회사에서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저 때문에. 그건 서아도 엄마 없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는 지수야. 제가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나쁜 엄마가 아니야. 아픈 거야. 같은 말이에요. 아니야.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데요? 아픈 건 나아질 수 있어. 시간이 걸려도 꼭 나아져. 전 안 나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아질 거야. 언제요? 거짓말. 지수가 다시 울었어요. 그날 밤 지수 집에서 잤습니다. 지수 방에서요. 방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아버님, 여기서 주무시게요? 응, 오늘은 여기서 잘게. 왜요? 혹시 몰라서. 저 안 그럴게요. 알아.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을게. 지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깨어서 지수를 지켰어요. 혹시 일어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내가 같이 갈게. 네. 지수를 화장실까지 데려갔어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나왔어요. 다시 자. 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다시 문 앞에 누웠습니다. 아침 7시. 해가 떴어요.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쟤 때문이죠. 아니야. 거짓말. 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제발 저 좀 놔주세요. 안 돼? 왜요?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는 없어요. 아니야. 넌 여기 있어. 아니에요. 그날 아침 현우가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어젯밤에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지수가 또 시도하려고 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요? 응, CCTV로 봤어. 주방에서 날카로운 걸 찾고 있더라. 현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어떡하죠? 모르겠다. 둘 다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수가 거부해. 그래도 강제로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하지만 이대로는 알아, 나도 알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둘까요? 뭐? 제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 혼자 안 하셔도 되고. 안 돼? 왜요? 너 그만두면 지수는 더 죄책감 느낄 거야. 하지만, 그리고 돈도 필요해. 지수 치료비, 생활비. 그렇긴 하지만, 계속 다녀.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아버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수네 집에서 잤어요. 매일 밤 지수 방 앞에서. 지수를 지키기 위해. 현우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얼굴이 괜찮다니까.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살도 빠졌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뭘?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안 돼요. 안 쓰러져. 거짓말, 아버님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제가 입원할게요. 뭐? 정신병원 입원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러다 정말 아버님까지. 그러면 안 되니까. 눈물이 났어요. 지수야, 전 괜찮아요. 입원해서 치료받을게요. 알았어. 병원 알아볼게. 네, 다음 날 정신과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입원 상담을 받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겠네요. 폐쇄병동이요? 네, 심각한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폐쇄병동에서.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를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여기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간호사가 지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거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지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있는 밤이었습니다. CCTV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알람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무서워하진 않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2시 알람이 여전히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알람을 향했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그냥 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지수가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수야, 괜찮니? 네. 밥은 먹었어? 네. 잠은? 잘 잤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못 잤지? 조금요. 왜? 무서워서요. 뭐가? 다른 환자분들이 밤에 소리 지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봐. 약 달라고. 네, 30분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지수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쿵, 그 소리가 가슴에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면회를 갔어요. 지수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미술 치료했어요. 그래?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해보는 게 좋지. 2주째, 지수가 조금 웃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오늘 다른 환자분이랑 친해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산후우울증. 그래, 친구 생겨서 다행이다.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응?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도.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3주째, 지수가 많이 밝아졌어요. 아버님, 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보기 좋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님이 저를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제가 힘든 생각을 할 때마다 막아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없었으면 전 진짜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지수야, 고마워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네가 포기 안 해줘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말했습니다.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약도 잘 듣고 있고 상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가 중요해요. 가족들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일주일 후 지수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보, 왔어. 응, 오빠. 많이 좋아 보여. 고마워. 서아도 할머니, 현우 어머니의 언니가 돌봐주다가 데려왔어요. 엄마. 서아야. 지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지수가 울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눈물이었어요. 잘 됐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혼자 있는 밤이었습니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돌보기, 아니, 지수 지키기였어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CCTV 앱을 켰어요. 아, 맞다. 지수가 퇴원했으니 CCTV는 그대로인가? 아니면 치웠나?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나야. 내 아버지. CCTV 그대로 둘까? 아니면 치울까? 글쎄요. 난 좀 더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수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지수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제가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또 아버지 그렇게 계속 의심하시면 지수가 더 힘들어해요. 의심이 아니야. 걱정이지. 같은 거예요. 뭐? 지수 입장에서는 같아요. 계속 감시당한다고 느낄 거예요. 아버지 4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너 회사 일 바쁘잖아.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정말? 네, 한 달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좀 쉬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4개월 동안 매일 했던 일을 이제 안 해도 된다니.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지수가 또 시도하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괜찮은 건지 궁금했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어요. 깨서 핸드폰을 들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CCTV를 껐으니까요. 지수는 뭐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혹시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주째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지수 어때?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네, 아기도 잘 돌보고 밥도 잘 먹고. 다행이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현우네 아파트 주민을 만났어요. 어머,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요즘 며느님 집에 안 가세요? 네, 아들이 육아휴직 중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그나저나 며느님 괜찮아진 거예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잘 됐네요. 그때 소문나서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선생님이 며느님 살리신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지수를 돌봤는데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3주째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회사 복귀해요. 벌써? 네, 한 달 휴직이 끝났어요. 그럼 지수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알았어.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불안해서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 아버지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괜찮니? 현우 회사 갔지? 네, 괜찮아요. 혼자 있는 거 무섭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참을 수 없었어요. 차를 몰고 지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아버지야. 아버님,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혼자 청소했어? 네.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서아는 낮잠 자고 있어요. 그래? 거실을 둘러봤어요. CCTV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CCTV는 안 치웠네. 현우 오빠가 그냥 두래요. 나중에 치우자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지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님, 응?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버님, 전 이제 괜찮아요. 알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버님이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믿어. 그럼 왜 계속 이러세요? 지수야, 전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고 있고,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감시당하면 전 또 나빠질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CCTV 치울게. 정말요? 응, 오늘 당장 치울게.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CCTV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4대 모두요. 집으로 돌아와 모니터도 껐어요. 이제 지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새벽 2시 알람을 지웠습니다. 이제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했습니다. 지수는 괜찮을까? 혹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지수가 걱정되어서 현우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수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 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현우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너 괜찮아? 네,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회사 일 힘들지? 좀 그래요. 한 달 쉬었더니 밀린 일이 많아서. 그래. 아버지, 저 끊어야 돼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우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참을 수 없어서 지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나 아버지야. 잠깐만요. 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어제 입었던 옷 같았어요. 괜찮니? 네. 얼굴이 안 좋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아기 옷, 기저귀, 장난감. 4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지수야. 네? 청소 못했어? 네, 오늘 할 거예요.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지금 몇 시인데? 오후 2시야. 아, 맞다. 지수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수야, 약 먹었어? 네. 정말? 아니요. 오늘 아직. 왜 안 먹어? 까먹었어요. 지수야. 죄송해요. 약을 찾아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줬어요. 먹어. 네. 지수가 몇 입 먹고는 멈췄어요. 더 먹어. 배불러요.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 못 먹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뭐래?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너 상태 알아? 말 안 했어요. 왜? 걱정하실까봐. 지수야. 아버님, 전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알았어. 오늘은 내가 있을게. 감사해요.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했어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현우야, 지수 상태 알고 있니? 네?
지수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있어. 그럴 리가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현우야, 지수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현우야. 아버지, 지수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퇴원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잘 돌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야, 왜 이래?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응?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 오시면 지수가 더 힘들어해요. 내가? 네, 지수가 그래요. 아버님이 오시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난대요. 감시당하던 기억.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수한테 독이 되는 거구나. 4개월 동안 지켰는데 이제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수를 지키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가면 지수가 힘들어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현우 말대로 지수가 힘들어한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불안했어요. 지수는 괜찮을까? 약은 잘 먹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현우가 잘 돌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새벽 2시면 자동으로 깼습니다. 알람은 껐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수, 괜찮겠지. 2주째.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나야. 네, 아버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지수 어때? 괜찮아요. 정말? 네. 하지만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야, 너 회사 일 바쁘지? 네, 좀 바빠요. 그럼 지수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저녁 몇 시에 퇴근해? 10시쯤요. 10시면 너무 늦잖아. 죄송해요. 밀린 일이 많아서. 현우야, 지수가 더 중요해. 회사가 더 중요해? 아버지, 둘 다 중요해요.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혼자서는 지수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참을 수 없어서 지수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5층 창문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봐야지. 오전 10시, 커튼이 쳐진 창문.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수는 뭐 하고 있을까? 정구,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오후 3시, 베란다로 누군가 나왔어요. 지수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걸 보니 괜찮은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지 못했어요. 지수가 금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일 아침, 지수네 아파트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마치 망을 보는 것처럼.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매일 여기 계시네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그렇군요. 날씨 좋으니까. 네. 경비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냥 갔습니다. 3주째.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응, 왜? 회사 일이 더 바빠졌어요. 얼마나? 다음 주부터 2주간 야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지수는? 제가 아침에 약 챙겨놓고 가고 밥도 만들어 놓고 갈게요. 현우야, 그건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지수 혼자 두면 안 돼.
아버지, 지수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오시면 지수가 힘들어한다니까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잘할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지수 혼자 둘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가면 지수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지수 생각만 났어요. 새벽 2시.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지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혹시 또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수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우가 출근하는 걸 봤어요. 오전 6시 30분. 지수 혼자 남았구나. 벤치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커튼이 열렸어요. 지수가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금방 창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오전 11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니야, 괜찮을 거야? 오후 4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지수 확인해 봤어? 아직이요. 회의 중이에요. 지금 당장 전화해봐. 네? 빨리. 알겠습니다. 5분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수 전화 받았어요. 괜찮대요. 정말? 네, 낮잠 자고 있었대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어요. 그때 5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움직이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수의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빨래를 걷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지수가 난간 위로 몸을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안 돼. 벤치에서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빨리 5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습니다. 3번째에 열렸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수야,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지수가 난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뒤에서 지수를 붙잡았어요. 놔주세요. 안 돼. 제발 놓아주세요. 안 돼. 안 돼. 지수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실 바닥에 함께 쓰러졌어요. 왜 놓아주지 않으세요?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전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매일이 지옥이에요. 지수가 울었어요. 약도 소용없고 상담도 소용없고 전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아니야. 나아질 거야. 거짓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았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저를 감시 안 하시잖아요. 뭐? 그게 더 무서워요.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안 보실 때 제가 뭘 할지 몰라서 무서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차라리 아버님이 계속 감시하시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적어도 제가 이런 짓 못했을 테니까. 지수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네가 힘들다는데 물러난 게 저도 잘못이에요. 거짓말한 게 거짓말? 아버님이 감시하는 게 싫다고 한 거 거짓말이에요. 전 사실 아버님이 계셨을 때가 더 안심됐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수야.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괜찮다고? 미안해. 아버지가 눈치 못 챈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이에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거실 바닥에 지수와 제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뭐? 또 시도했어. 베란다에서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오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바보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현우도 울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수네 집에서 잤어요. 지수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현우도 회사에 전화했어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일이 생겨서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사 일만 생각하고 지수를 제대로 안 봐서.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다음 날 아침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또 시도했습니다. 제2번이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당장 오세요. 오후에 지수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지수와 상담했습니다. 1시간 후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저와 현우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심각한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제2번이 반드시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보호자분께서 24시간 감시하고 계셨다고요? 네, 전에는요. 왜 멈추셨습니까? 환자가 힘들어해서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네? 환자분이 말씀하시길 오히려 감시받는 게 안심됐다고 하시던데요. 정말요? 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대요. 그랬구나. 산후우울증 환자 중 일부는 오히려 감시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무섭거든요. 제가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요. 그날 지수를 다시 입원시켰습니다. 폐쇄병동이었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지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뭐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제가 막았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는데 이제 알았으니 됐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부터 새벽 2시 알람을 다시 맞췄습니다. 비록 지수가 병원에 있지만 계속 깨어서 지수를 생각해야 했어요. 그게 제가 지수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 지수가 재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면회를 갔어요. 지수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집단 상담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이제 알았어요. 2주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약도 잘 듣고 상담 효과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퇴원 후가 문제예요. 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가족 지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보호자분께서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해요. 네, 그럴게요. CCTV 설치는 권장하지 않지만 이 케이스는 오히려 필요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환자분이 오히려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고 느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3주째 면회를 갔는데 지수가 밝게 웃었어요. 아버님,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오늘 서아 사진을 봤어요. 그래?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는 서아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야, 넌 정말 많이 좋아졌어. 아버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님이 포기 안 하셨잖아요. 계속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힘든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님이 막아주셨잖아요. 만약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전 진짜 없었을 거예요. 지수야, 고마워요, 아버님. 정말,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파트 주민 카페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 지수 정신병원 입원했다는 거. 누가 올렸어? 모르겠어요. 익명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오병사무 며느리 정신병원 입원했대요. 역시 학대 맞았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뭐래? 역시 이상했어요. 신고했어야 됐는데. 시아버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아버지, 어떡하죠?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복인 3호 이종민 님이신가요? 네.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으로 입원한 겁니다. 학대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계속 의심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 설명회라도 한번 여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주민 설명회라니.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종민 씨 맞으십니까? 네. 며느리분 학대 건으로 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요? 네, 여러 명이 신고하셔서 학대 아닙니다.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고가 들어왔으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오시나요?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 2명이 왔어요. 지난번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또 뵙네요. 며느리분 정신병원 입원하셨다고요? 네.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학대로 인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병원 소견서나 아니면 다른 증거라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CCTV 영상 있습니다. CCTV요? 네, 예전에 며느리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창고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냈어요. CCTV 녹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3개월 전, 지수가 주방에서 무언가 찾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 지수를 막았어요. 지수야, 왜 다 없어요? 안 돼, 안 돼. 두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찰들이 숙연해졌어요. 두 번째 영상, 2개월 전. 지수가 베란다로 나갔어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뒤에서 달려와 지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놔줘요. 안 돼, 들어가. 세 번째 영상, 1달 전. 지수가 침실에서 베개로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질식시키려는 것처럼.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베개를 빼앗았습니다. 지수야, 안 돼. 제발, 제발. 영상이 끝났습니다. 경찰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다. 매일 이랬어요. 이해했습니다. 학대가 아닙니다. 제가 며느리를 지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일어서려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 주민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주민들이 계속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며느리 동의를 받아야. 그렇긴 하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영상을 보여줘야 하나? 지수 개인정보인데. 하지만 오해를 풀려면 병원에 가서 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미안한데. 네? CCTV 영상을 주민들한테 보여줘도 될까? 왜요?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어서 영상 보면 이해할 것 같은데.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보여주세요. 정말? 네. 어차피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리고, 응? 아버님이 절 구해주신 거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수야.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를 살린 사람이라는 거 눈물이 났어요. 알았어. 그럼 보여줄게.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주말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3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5003호 이종민님께서 오해를 풀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503에 사는 이종민입니다. 제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으로 위기 상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CCTV를 설치한 것도 24시간 지켜본 것도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주민이 물었어요.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첫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위험한 것을 찾는 장면, 제가 막는 장면, 주민들이 숨을 죽였어요. 두 번째 영상,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지수, 현우가 막는 장면,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영상, 베개로 얼굴을 덮은 지수, 제가 빼앗는 장면, 한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른 주민도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며느님을 구하신 거였네요. 저희가 신고까지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씩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저도 주민 카페에 글 올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학대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 그날 이후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며느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저희도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시아버지들 중에 며느리를 저렇게까지 돌보는 분 없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며느님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주민들이 지수님께 꽃바구니 보내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정말요? 네, 여러분이 돈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병원에 큰 꽃바구니가 도착했어요. 아파트 주민 1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아버님,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해했어. 전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넌 나쁜 사람 아니야. 아픈 거야. 네, 이제 알았어요. 그날 지수의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럴게요. CCTV도 다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 후 지수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퇴원 축하드립니다.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왔어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미안하죠. 오해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해요. 주민들이 돌아가고 난 후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응? CCTV 다시 달아주세요. 정말? 네, 그게 저한테는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리고, 응? 아버님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가 또 이상해지면 막아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럴게. 아버지가 지켜줄게. 고마워요, 아버님.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CCTV 설치, 24시간 감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원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CCTV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원해서였어요. 아버님, 침실이랑 거실만 달아주세요. 화장실 앞은? 그건 괜찮아요. 침실이랑 거실만 있어도 충분해요. 알았어. 2대를 설치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모니터를 켜고 핸드폰에도 연결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다. 그날 밤부터 다시 새벽 2시 알람을 맞췄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깨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만 확인했어요. 지수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약도 잘 먹고 서아도 잘 돌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서아랑 놀이터 갔다 왔어요. 정말? 괜찮았어? 네, 서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전에는 서아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속 지켜봐 주셔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2주째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회사 동료들이 지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정말? 네, 다들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좋은 사람들이네. 그리고 팀장님이 저 부르시더니 가족이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예전에는 가족 중에 정신질환 있으면 문제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응원해 주고, 그래, 세상이 달라졌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서아도 잘 돌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서아가 엄마라고 했어요. 정말? 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잘했네. 너무 행복했어요. 지수가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전에는 서아 엄마라는 게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는 행복해요. 그래, 넌 좋은 엄마야. 감사해요, 아버님.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치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CCTV 한 대만 놔두고 하나는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알았어. 어느 걸 치울까? 침실 거요. 거실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치울게. 침실 CCTV를 철거했습니다. 이제 거실 하나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확인했어요. 지수를 믿었으니까요. 3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약을 조금씩 줄여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상태가 많이 안정됐으니 천천히 줄여보죠.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 약 줄일 수 있대요. 그래, 잘 됐다. 이제 정말 나아지는 거겠죠? 그럼, 넌 이미 많이 나아졌어. 아버님이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네가 포기 안 했어. 아니에요, 전 포기했었어요. 여러 번요. 근데 아버님이 계속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지수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응? 거실 CCTV도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네, 이제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네, 무섭지 않아요. 지수야, 전에는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제가 뭘 할지 몰라서.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치울게. 감사해요, 아버님. 다음 날 마지막 CCTV를 철거했습니다. 모니터도 껐어요. 핸드폰 앱도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하지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나아졌으니까. 그날 밤 새벽 2시 알람도 껐어요. 6개월 동안 울렸던 알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남아 있었어요. 새벽 2시면 자동으로 깼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지수는 괜찮아. 다시 잠들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밝고 활발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육아 모임 갔다 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다행이다. 그리고 저 다른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거, 위기 상황 했었다는 거. 그랬구나. 뭐래? 놀랐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었겠다고, 잘 이겨냈다고. 그래, 잘했어. 전에는 부끄러워서 숨겼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째. 지수가 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의사도 허락했습니다. 더 이상 약 필요 없어요. 완치해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지수가 울었어요. 아버님, 저 정말 나았어요. 그래, 잘했어.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넌 잘 이겨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제가 3번이나, 아니 그 이상 힘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계속 막아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지수가 나았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뭔 글? 기다리세요.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링크가 왔어요. 클릭했습니다. 지수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아를 안고 웃는 지수의 사진. 그리고 긴 글. 안녕하세요. 저는 산후우울증으로 1년 가까이 힘들었던 엄마입니다. 출산 후 저는 지옥에 있었어요. 아기가 무서웠고 제 자신이 무서웠고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어요. 3번 이상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제 딸을 안고 웃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 시아버지 덕분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24시간 지켜봤어요. CCTV를 설치하고
제 핸드폰을 확인하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학대라고 했어요. 감금이라고 했어요. 경찰도 왔고 신고도 당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제가 힘든 생각을 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막아주셨어요. 위험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위험한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셨어요. 6개월 동안 매일 밤 2시간마다 일어나서 CCTV를 확인하셨대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건강도 나빠지셨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여기 있어요. 이제 저는 약도 끊었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매일 제 딸과 웃으며 살고 있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아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제 시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가족이 옆에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글을 다 읽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시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시아버지 부러워요. 저도 산후우울증 있는데 감동받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사랑이 진짜 사랑이네요. 시아버지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잘 이겨내셨네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지수네 집에 갔습니다. 지수야, 아버님 봤어요? 응, 봤어. 괜찮아요? 제가 마음대로 올려서? 괜찮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말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이 절 살리셨잖아요.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지수의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산후우울증 며느리 24시간 지킨 시아버지 화재. 감시가 아닌 보호, 3번 목숨 구한 시아버지. 산후우울증의 심각성과 가족의 중요성.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지수도 거절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괜찮아요. 한 달 후,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패를 만들어 왔어요. 이종민님,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요. 모범 시아버지상입니다. 아니, 저는 받으세요. 선생님은 며느님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어요. 무슨 가르침이요? 사랑이 뭔지요.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감사패를 바라봤습니다. 모범 시아버지상, 며느리의 생명을 구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서아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서아. 놀아줘. 그래 놀아주자.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 다시 일하려고요. 정말? 네, 예전에 다니던 홍보대 행사에서 연락 왔어요. 돌아오라고. 괜찮겠어? 네, 이제 괜찮아요.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제가 산후우울증 극복 강연도 하려고요. 강연? 네, 제 경험을 나누면 다른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다. 아버님이 하신 일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지수는 정말 강연을 시작했어요. 산후우울증 극복 스토리, 그리고 시아버지의 헌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큰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 둘째 임신했어요. 정말? 네, 8주예요. 괜찮겠어? 네,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혹시 또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미리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응?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아버지가 있지. 이번에는 CCTV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자주 와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알았어. 그럴게. 9개월 후 지수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산후 우울증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정말? 네, 신기해요. 서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다행이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후, 저는 이제 77세가 되었어요. 지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일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간견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서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요. 응? 할아버지가 엄마 목숨을 구했다며요? 그래?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플 때 할아버지가 돌봐줬어.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응, 많이 아팠어.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엄마가 열심히 이겨낸 거야.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뭐? 누군가 아플 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처럼요. 응, 할아버지처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6개월 동안 매일 밤 깨서 CCTV를 보고 지수가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지수가 살았으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행복하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수가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깨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알람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수는 안전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으니까요.